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플랜닝스입니다. 자전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상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자전거 오래 타면은 엉덩이가 아픈데 무슨 해결책이 없냐는 겁니다.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면 누구나 안장통을 경험합니다. 안장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안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라이딩을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안장통을 극복해야 재미있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은 워낙 호불호가 강한 제품이라서 누가 추천을 해줘도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내게 맞는 안장은 아닌 겁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각각의 기술로 첨단 기술을 발휘해서 자전거 안장을 제작해서 내놓긴 하지만 내게 맞는 안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예쁜 안장도 아니고 돈이 비싼 안장도 아니고 내게 맞는 안장이 제일 좋은 안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전거 여행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안장통과 관련된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여행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게 맞는 안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안장과 만나는 부분은 양쪽 엉덩이 제일 하단의 엉치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기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한번 눌러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이 엉치뼈 두툼한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이 크기가 안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엉치뼈 양쪽에 하나씩 있죠? 이 엉치뼈가 만나는 부분이 안장의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엉치뼈 사이에 간격을 재서 그 간격이 이 안장보다 크거나 너무 작으면 내게 맞지 않는 안장입니다. 그 엉치뼈 사이즈는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종이박스를 하나 깔고 하나 한 2개 정도 깔면 좋습니다. 깔고 얇은 바지를 입고 앉아서 한 15초쯤 이렇게 눌러주면 그리고서 일어나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입니다. 그 움푹 들어간 가장 가운데 부분을 양쪽 간격을 재면 저 같은 경우는 103m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103mm를 기준으로 자기에 맞는 안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장에 길이와 폭이 있는데 이 폭이 자기가 잰 자기 골반 사이즈보다 2cm 정도 큰 것이 좋습니다. 좌우로 1cm 정도 이상은 여유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안장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치수가 있으니까 그 치수를 고려해서 안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에 각각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내 골반 사이즈하고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푹신한 안장이라고 안장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엉치뼈가 이 부분과 만난다고 그랬죠? 엉치뼈가 이 부분을 눌렀는데 이 부분 말고 주변 부분이 푹신하다 보니 주변 부분이 많이 압박을 받아서 페달링 하는 과정에서 씻기고 또 압력을 받아서 아파오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안장들은 이렇게 푹신한 안장이 아니라 약간의 쿠션만 있는 안장이 안장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안장입니다. 다음으로 패드 바지를 착용하면 안장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패드 바지는 엉치뼈 밑에서 발생하는 안장통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용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푹신한 안장과는 다르게 패드 바지는 다른 부분이 눌리거나 끼거나 실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가지고 오랜 시간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패드 바지는 속바지 이너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 팬티 같은 팬티에 패드를 붙인 거죠. 쿠션 자전거 안장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엉치뼈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속바지 형태의 패드 바지가 있고, 이거 위에다가 이제 다른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또 일명 쫄쫄이라고 자전거 전용 바지에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패드 바지가 있습니다. 이 패드 바지 입을 적에 간혹 보면 팬티를 착용하고 패드 바지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팬티를 착용하면 이 안에서 팬티가 또 접히고 눌리고 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부분, 아주 약한 부분들이 실려 가지고선 까지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바지 입을 적에는 팬티를, 속바지를 입지 않고 라이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착용 사례입니다. 패드 바지를 입지 않아도 안장통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오랜 시간 쾌적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패드 바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입습니다. 안장 높낮이와 전후 위치가 잘 조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장의 위치는 높낮이와 전후로 조금씩 조절해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안장 위치로 장기간 라이딩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가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엉덩이도 엉덩이지만 허리, 고관절, 어깨, 온몸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피팅을 받는 방법입니다. 돈 주고 피팅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피팅이 잘못해서 안장통이 왔는데 괜한 안장만 바꾸면 안장통은 없애지 못하고 내 여유 자금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저렴한 가격에 피팅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안장 하나의 가격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피팅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피팅 받기 전까지 스스로 안장 높이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양쪽 발을 땅에 댔을 적에 까치발을 찢는 정도가 비교적 적당한 안장의 높이입니다. 동네에서 생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안장을 굉장히 낮춰놓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타는 거야 괜찮겠지만, 장시간 타는 자전거를 그런 식으로 오래 타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무릎이 아파오죠. 그 반대로 안장이 너무 높아서 페달링을 할 때 최저점에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 무릎 뒤쪽 오금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안장의 전후 위치 조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 자세에 대해 이해하고 자전거를 타셔야 합니다. 누구나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하면 이렇게 멋지게 몸을 숙여서 핸들을 잡고 질주하는 장면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무심코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자전거를 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전거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여서 핸들을 잡으면 손에 하중이 걸리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안장과 만나야 할 엉치뼈가 안장에서 떨어집니다. 이 자세라면 손에 걸린 하중으로 손, 팔,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엉치뼈가 안장에서 떨어져서 전립선 부분을 눌러서 아프고 피가 안 통해서 저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아픈 거는 자세를 바꿔야지 참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안장에 앉아서 배꼽을 등 쪽으로 밀어서 허리는 무리가 안 가고 엉치뼈 하단이 안장에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낮춰서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면 상체를 핸들 쪽으로 과도하게 숙이지 않아도 핸들을 잡을 수가 있고, 손에 하중이 실리지 않아서 손, 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전거에 앉으면 내 몸과 자전거는 세 부분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즉 엉덩이, 양손, 양발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자전거를 달릴 때 오른발을 밟으면서 왼손을 당기고 왼발을 밟으면서 오른손을 당기는 방식으로 힘을 줘서 사용을 하면 엉덩이에 집중된 하중이 페달과 핸들에 나눠져서 안장통이 발생하는 시간을 늦춰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라이딩 방법이 부상을 방지하고 상체와 하체의 힘을 골고루 사용하며 엉덩이에 미치는 하중을 줄여주는 라이딩 방식입니다. 살랑살랑 저속으로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에 하중이 많이 걸리지만 힘차게 페달링을 하면 안장에 걸리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힘차게 페달링을 하면 안장통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전거를 탈 수는 없는 게 문제지만요. 다음 방법은 안장에 접촉되는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타는 방법입니다. 라이딩 초반에는 괜찮다가도 라이딩 시간이 길어지면 엉덩이 하단의 압력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시간에 도달합니다. 안장통이 발생하기 전에 안장과 골반뼈의 접촉면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딩을 하면서 안장에 앉아 있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약간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왼쪽 오른쪽 조금씩 접촉면에 변화를 줘서 눌려있는 부분이 잠시 쉬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의 통증이 시작되는 시점을 조금씩 늦출 수 있는 겁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라이딩 도중에도 댄싱 같은 것을 해서 안장에서 완전히 엉덩이를 띄고 라이딩을 잠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 이런 휴식으로 통증을 저하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안장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번 타보고 이 안장은 나하고 맞지 않다 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 타보셔야 됩니다. 조금씩 주행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안장에 적응했어도 오랫동안 라이딩을 안 하다 다시 자전거를 타면 다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여행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 브룩스 안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장은 B17 브룩스 안장인데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소가죽의 안장 부분이 엉치뼈에 눌려서 변형되어서 내 엉치뼈와 궁합이 잘 맞도록 만들어져서 안 아프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안장도 이게 성형되면서 내 몸에 맞을 때까지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안장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내게 맞는 안장을 선택해라. 푹신한 안장이 좋은 안장은 아니다. 패드 바지를 착용해라. 안장의 높낮이 전후 위치를 잘 조정하고 타라. 자전거 주행 자세에 대해서 잘 알고 라이딩해라. 미리미리 접촉면을 변경해서 엉덩이에 미치는 힘을 줄여줘라. 마지막으로 안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안장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한번 라이딩을 하면 2-3일 동안 자전거를 다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안장과는 나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장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기에 맞는 안장을 만나고 잘 적응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라이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플랜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